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로 시작됐는데요. 어제까지 50일간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21만 건이 넘는다는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 홍소윤 소통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소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0일 동안 하루 평균 4,000건 넘게 정책이 제안됐다는 건데 국민들이 본물처럼 의견을 내놨군요. 네, 굉장히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사실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10,000건 이상의 많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접수된 제안, 의견 중에는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네, 주로 민생이나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역시 일자리, 민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많았군요. 네, 그렇죠. 네. 그중에 조금 기억이 남는 것은 네. 이제 저희가 포스트 2세에서 간단하게 그 의견을 받는 그 접수가 있어요. 네. 그 포스트 2세 월세가 비쌉니다. 월세 좀 낮춰주세요. 이런 식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소수 의견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소수 의견 중에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의미 있는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희귀성 난치병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학교 출석 일수를 좀 조정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인사추천 같은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인사들이 이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사 추천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인사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조금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곤충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되게 IT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네. 어떤 활동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 인사 제안은 반영되기가 쉽지 않겠군요. 우선은 검토를 해야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난 이제 제안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제안된 의견들이 또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까? 네, 국민인수위원회가 100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50일 동안 저희가 이제 광화문 1번가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게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남은 50일 동안은 이제 주신 제안들, 21만 건에 가까운 제안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팀이나 또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이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백서를 만들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정책 백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실제 국민이 주신 제안들을 정말로 실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광화문 1번가 해단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해단식에서 이색 시상식이 네.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들을 드렸는데요. 특히 네. 고생이 제일 많았던 스태프분들과 공무원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까맣게 그을린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에 야외에서 오랜 동안 이제 장시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까맣게 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탄 분에게 발리 다녀왔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리 다녀왔상.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디어 넘치는 상을 드렸는데요.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광화문 1번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50일 동안 저희가 이제 정책을 제안받으려고 열렸던 광화문 1번가는
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요. 제안할 수 있냐, 우리의 네. 목소리는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면 되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은 광화문 1번가가 우선은 50일 동안 닫히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네, 아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민인수위원회는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와 마찬가지로 8월 말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일 동안 진행이 네. 된다고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국민소통행정으로 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요. 네. 국민소통행정으로 인수위를 상설화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네. 지금 당장 이런 걸 할 거다 말 거라고 확정 지어서 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우리 홍소윤 소통위원은 여성 장애인 최초 이제 KBS 앵커를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KBS에서 나오신 거고요. 네, 지금은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방송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장애인 문제 이런 거에서도 남다른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에서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굉장히 장애인들이 제가 소통위원이 되었다고 한 다음에 많은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많은 정책들이 제안이 될 텐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곳보다는 이 광화문 1번가에서 소수자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네. 그런 걸 원하는 바가 아닌가 싶고, 이런 내용들이 잘 검토돼서 네.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각지대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기를 사실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 제안이 21만 건을 넘었다고 하니까 이거 분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저는 네.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홍소윤 소통위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홍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